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제가 되었던 우영우 논란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런저런 장점들이 화제가 됐던 반면, 말미에는 드라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화제가 되었어요. 작품 자체가 화제가 되는 것에 비해 퀄리티가 낮다는 평가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것보다도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논란은 정치적 올바름, 페미니즘, 남성 혐오,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연상되어서 불쾌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논란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서로 논쟁이 일고 있지요? 이번 우영우 논란은 다른 논란들도 그러하듯 각 커뮤니티의 성향에 따라서 그 의견들이 갈라지는 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진보 성향인 커뮤니티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언급되는 것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페미 성향이건 반페미 성향이건 이 논란 자체를 좀 정치적인 공격 내지 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뵌 것 같고요. 보수 성향인 커뮤니티들은 아무래도 박원순이 연상되고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았고 또 이때다 싶어서 다소 억지로 보이는 것들까지 엮어서 사람들을 선동시키려고 하시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페미 성향 커뮤니티들은 당연히 이 논란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이 보였고요. 반페미 성향 커뮤니티들은 애초에 이 논란이 퍼진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영우 논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모두 각자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가 있으시다면 그 커뮤니티의 의견에만 매몰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커뮤니티의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겠죠.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내 진짜 생각이 뭔지 고민해보지 않으면 그냥 그 커뮤니티 의견이 곧 내 의견이 되고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퇴화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스스로 주체적인 생각을 하기 어렵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선동당하기 쉽고 여론에 휩쓸리기 쉽다는 소리예요. 내 의견 하나가 정말 가치 있는 의견이 되고자 한다면 여론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언론을 접할 때도요. 보수 언론으로 유명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있고 진보 언론으로 유명한 한겨레의 경향, 오마이뉴스가 있죠. 지상파 중에서는 MBC, KBS가 진보, SBS가 살짝 보수라고 묘사되는 것 같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채널들 중에서는 TBS, JTBC가 진보, 채널A, TV조선이 보수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에 불리한 글을 읽는다면 그 매체가 보수 언론은 아닌지, 보수에게 불리한 글을 읽는다면 그 매체가 진보 언론은 아닌지 생각해보면서 읽으면 좋겠죠? 다만 조중동 한경호 같은 언론지들은 정치 성향이 잘 바뀌지 않는 반면에 SBS, KBS, MBC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그때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요즘은 알고리즘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빠져 있는 것들에 최적화된 컨텐츠들만 우리에게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동물 영상을 좋아하면 유튜브에는 동물 영상들로 도배가 돼요. 내가 국뽕 영상을 좋아하면 유튜브에는 국뽕 영상들로 도배가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우물한 개구리가 돼요. 요즘 세상은 사람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찬 우물에 빠뜨려버리는 세상이에요. 내가 힘들여서 우물 밖으로 기어나와서 다른 세상은 어떤지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폭도 그 우물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죠. 내가 진보 사상을 갖고 있거나 보수 사상을 갖고 있거나 페미니즘 사상을 갖고 있거나 안티페미니즘 사상을 갖고 있거나 모두 괜찮아요. 다 내가 느끼는 좋은 세상에 대한 이념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념과 신념을 위해 싸우는 건 당연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일이에요. 그런데 나의 이념과 신념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념과 신념을 밟는 일이라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내 신념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들 다른 사람들이 일생을 바쳐 익힌 전문적인 지식들이나 그 사람들이 살면서 겪은 아픔들 그리고 희로애락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신념을 위해 싸우는 걸 가지고 미안해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거는 건강한 사회가 아닐 뿐더러 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건강한 일이 아닐 거예요. 신념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영우 논란에 대해서 PC가 있다 없다? 페미니즘이 있다 없다로 싸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같은 롤러코스터를 타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무서워? 이런단 말이에요.
뭔가에 대해 각자가 받는 느낌은 모두가 다를 수 있는 거고, 그건 누가 틀렸다, 맞았다로 나눌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느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렇게 느꼈다 많이 있을 뿐인 거죠.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여기서 남성 혐오를 느껴? 어떻게 이걸 보고 남성 혐오가 없다고 느낄 수가 있어? 이러면서 서로가 억지라고 싸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던데, 이런 분들은 결국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빠져 있는 우물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세상도 좁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결국 손해보는 것은 누굴까요? 결국 본인한테 독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죠. 나는 페미니즘을 느꼈는데 페미니즘이 없다고 느끼신 분들도 계시는구나.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페미니즘을 못 느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니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구나 하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폭을 넓혀보려고 노력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비판을 가하기 시작한 게 12화 양쯔강 돌고래 편이 방영되고 나서부터란 말이죠. 그러니 12화가 무슨 내용이었는지부터 살펴보면요. 12화는 미르생명이라는 보험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이 사내 부부가 외벌이 직원들보다 상대적 생활 안정자니까 사내 부부를 우선순위로 퇴직시키는데 부부 중에 아무도 나서서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남성들을 임의로 무급휴직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측에선 속으로 남성 직원들이 남아주기를 더 선호하고 있어서 사내 부부들한테 아내가 남편 앞길 막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남편이 회사에 남는 게 낫지 않냐고 노골적으로 설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100몇 명 중에 90몇 명 정도가 여자가 사퇴를 하는 선택을 하고 그중 2명이 회사를 상대로 회사 방침이 성차별 방침이었다라고 고소를 해버려요. 근데 보면 회사 방침은 남성 직원에게 페널티를 준 거니까 남성차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드라마는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 페널티를 주어도 여성에게 불리한 회사 방침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국 회사 측 의뢰인이 자기 변호해달라고 우영우가 속해 있는 한바다 변호사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 만나서부터 성차별했네. 부부 중 한 명이 회사에 남아있으니까 소송 걸기도 어려울 거고 그거 노리고 이렇게 만든 겁니까? 거의 신문하는 분위기예요. 처음 만났는데 의뢰인 말은 별로 들어보지도 않고 의뢰인은 벌써부터 나쁜 놈인 게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살인사건처럼 범법이 명백해 보이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이게 법을 어긴 게 될 정도로 성차별 방침이 맞는 거야? 남자한테 페널티를 줬는데 여성차별이 되는 게 맞는 거야? 사회의 가부장적 가치관? 아직 충분히 설득되기가 좀 애매하고 의아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드라마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가 이상한 거야 라는 태도로 시종일관 강압적으로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면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형태란 말이죠. 예외는 있겠지만 보통 플롯에서 선과 악을 설정할 때 이 12화가 밀고 나간 것처럼 선과 악을 일방적으로 묘사하려면 이 선의 대상이 되는 것이랑 악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좋겠죠. 예를 들어보자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같은 영화에서는 나치들을 악으로 설정했고 킹스맨은 누가 봐도 부패에 찌들어 있는 권력층들이 악으로 설정이 되었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해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악으로 설정된 한바다나 미르생명의 구조조정 방침은 성차별이라고 매도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분명해 보이지가 않아요. 게다가 스토리 자체도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개연성도 부족하고 자기적인 장면들을 넣어서 성차별이 맞다고 느끼게 하는데 애를 쓰고 있다는 느낌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이거 세뇌시키려는 거야 뭐야 하면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재판은 결국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로 마무리가 되는데 드라마는 이거를 계란으로 바위치기 혹은 의미 있는 패소 등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이기기 힘든 싸움도 용감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얘기를 관철시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성차별이 맞는지부터가 불분명한 사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불친절하고 강압적인 내러티브에 충분히 공감하기가 어려웠고 되려 성차별이 아니라고 판결난 재판을 드라마 마음대로 성차별 프레임을 짜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편향적인 프로파간다로 밖에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하는 성차별 이슈를 소재로 가져온 내용이잖아요. 저는 다른 분야의 재판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민감한 이슈에서 저런 판례를 가져와서 다뤄야만 했을까? 그리고 다룬다면 조금 더 괜찮은 방법들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제작진들의 역량 부족이 아니었을까 느껴졌고요. 그리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런 민감한 주제는 애초에 건들지 않는 게 더 좋았겠죠? 이 에피소드에서 한바다 쪽은 재판에서 이기려고 상대 측이 개인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았던 전적을 이용하는 치사한 변호사들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 반면 여성 등장인물들을 보면 실수가 나올 정도로 억울하고 그리고 흠잡을 데 없이 착한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죠. 미르 생명을 고소한 두 명의 여성 퇴직자분들은 회사에 헌신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잘리고 그리고 재판을 하면서도 악의적으로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는 회사원한테 가서 덕담을 해주고 상대편 변호사들한테 가서 붕어빵까지 사다 주고 자기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착한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특히 이 류재숙 변호사라는 분은 여성 퇴직자분들을 변호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영우 변호사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조금 우스운 장면이 있었어요. 류재숙 변호사가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우영우 변호사한테 가서 저런 애들 변호하는 것보다는 용감한 여성 노동자들 변호하는 게 훨씬 멋지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변호사는 판사랑 검사랑 다르다. 판사 검사는 일사자 쓰고 변호사는 선비사자를 쓴다 라고 하는데 변호사라는 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가?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안 믿는 일회인 변호하는 건 스스로한테 거짓말하는 거다. 이 장면은 사람에 따라서 되게 교훈적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사람들에게 잘못된 법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소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 변호해주시는 그런 인권 변호사 같은 분들을 찬양하는 작품은 과거에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있어왔던 일이고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치만 악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분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악인을 변호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행위 등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한 장면을 넣은 것은 법을 다루고 있는 작품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악인을 다루는 변호사분들이 양심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사 댓글 같은 데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많은 공감을 받는 의견들도 그런 의견들이지요. 하지만 그건 낮은 법의식으로 인해 생기는 흔한 오해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법을 위해서 특수한 직업윤리가 적용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가려가면서 변호를 맡는 변호사보다 오히려 남들이 꺼려하는 변호도 가리지 않고 변호해 주시는 분들이 더 변호사 직업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법 체계가 유지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들만 변호할래. 이거는 경찰이 되었는데 살상은 나쁜 거니까 난 총은 안 쏠 거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재판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은요. 내가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사람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건 변호사의 영역이 아니라 액티비스트의 영역인 거예요. 변호사의 영역은 변호를 맡게 되는 사람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는 거죠. 쟤는 나쁜 사람이니까 난 변호하네. 이거는 살상은 나쁜 일이니까 난 가담하지 않겠어라는 거랑 똑같이 직업 정신보다 자신의 신념을 더 우위에 두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악인을 변호하는 것이 잘못된 것 마냥 묘사를 해서 멀쩡하게 사명감을 갖고 자기 일 열심히 하시는 변호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데 일조를 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고 사람들의 법의식을 회부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도 정명석 변호사가 이 내용을 안 짚어주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 에피소드가 정명석 변호사 쪽은 비윤리적이고 치사한 변호사로 그리고 유재숙 변호사 쪽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대조로 인해서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가 충분했다는 거죠.
또 정명석 변호사가 한바다가 미르생명에게 법적 자문을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뢰인이 법을 어기지 않게끔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적 자문이라는 게 원래 현실은 정명석 변호사의 설명에 더 가깝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이걸 교묘하게 성차별을 할 수 있게 알려준 비윤리적인 일인 것처럼 느끼게끔 연출을 하고요. 정명석 변호사는 마치 변명을 하는 것 마냥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절세를 하기 위해서 법적인 자문을 받았는데 이거를 갖고 교묘하게 법에 걸리지 않고 탈세를 할 수 있게끔 법적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겠죠.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는 보는 내내 그게 뭐가 됐던 간에 무언가의 목표를 위해 편향된 내러티브를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우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르게 느끼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모두 존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느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12화의 제목은 양쯔강 돌고래인데 제목부터가 작중 나오는 유재숙 변호사한테 헌정하는 제목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유재숙 변호사가 한바다 측 변호사들 중 여성 변호사들만 따로 초청을 해서 우영우랑 최수연이 유재숙 변호사 사무실에 놀러 가는데요. 여기서 우영우가 유재숙 변호사를 양쯔강 돌고래 같다고 얘기를 해요. 양쯔강 돌고래는 강물에도 적응해서 살 수 있는 돌고래인데 양쯔강 돌고래가 흔하지 않은 것처럼 유재숙 변호사도 흔치 않은 변호사로서 이런 분들이 멸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12화의 주제의식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는 어떻게 보면 유재숙 변호사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성차별을 규탄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예시로 든 판례가 명확한 성차별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하고 내러티브도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되려 반감을 더 크게 샀던 것 같아요. 성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주장을 관철시키면서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내러티브는 또 되게 선동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우스꽝스러웠고 진지하게 몰입해서 보기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게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여자들끼리 모여서 옥상 텃밭 채소들로 비빔밥을 비벼 먹고 신앙송을 하는 장면이 꽤나 비중 있게 등장하는데요. 이 장면이 다소 뜬금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오는 거야? 갑자기 분위기 신앙송 하면서 의아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커뮤니티들을 구경하다 보면 종종 보이는 짤이 있는데 실화라고 주장하는 영화들은 실화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실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화들은 되려 실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거든요. 우영우는 인트로에서 항상 실제랑 관련이 없다고 보여주고 시작하는데 우영우 역시 실제에서 모티브를 많이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2화가 방영되고 나니까 이 에피소드가 1999년 농협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760상 중 680명의 여성이 해고되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요. 여기서도 해고된 여성 두 분이 농협을 상대로 성차별이라면서 소송을 내고요. 농협 측은 그냥 인사고과가 더 낮았던 사람들이 해고된 것일 뿐이라고 반론을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를 두고 IMF 이후 경제가 많이 어려웠고 축협 등과 통합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농협이 원고들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농협의 두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내요.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모두 패소했어요.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합리적 해고라고 판결을 받은 사안을 가져와서 성차별이 있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인 것처럼 각색을 해버린 것이잖아요. 물론 실제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뭐라 할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근래 젠더 이슈에서 어쩌면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현재 여성이 받고 있는 성차별이라는 게 과연 지금도 과거만큼 유효한 것인가라는 거잖아요.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겠지만 완벽한 성평등이라는 것은 시소를 완벽한 균형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처럼 애초에 굉장히 이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죠. 과거에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만연했었다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인권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고 남성이 역차별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현재 젠더 갈등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1999년에 있을 법한 성차별적 사회상을 2022년으로 옮겨와서 그것도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판례를 갖고 성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짜서 드라마 마음대로 사회에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만연해 있으니까 남성에게 페널티를 줘도 이 구조조정 방침은 성차별이 맞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너무 민감한 주제인 것을 굳이 다룰 거라면 더 좋은 판례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굳이 그런 판례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억지스럽게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진짜 성차별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또 하나의 억지 의견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일조하게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농협 구조조정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들 중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또 엄청 이슈가 되었죠. 물론 박원순님은 이 사건을 변호했던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고 이게 기분이 조금 나쁠 수는 있어도 드라마를 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것 말고도 이 에피소드 자체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돌고래들을 야생방류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박원순님이라는 점이나 뜬금없이 옥상 텃밭에서 비빔밥을 비벼먹고 신앙송을 하는 장면이 비중 있게 들어간다는 점, 이렇게 박원순님을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편이었고 박원순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 류재숙 변호사라는 인물이 극중에서는 어떤 존경받을 만한 인물처럼 그려졌다는 것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드라마를 보고 박원순님이 연상되는 것을 넘어서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서 온갖 끼워 맞추기 자료들 또한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사실 이런 식의 선동이 되게 효과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드라마에 비중 있게 등장하는 돌고래들이 있죠. 춘삼이, 삼팔이, 복순이, 이 돌고래들의 이름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어준 이름이라는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박원순님이 연상되어서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면 역시 그럼 그렇지 하고 생각하고 말잖아요. 이거를 진짜가 맞나? 하고 찾아볼 생각까지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들을 너무 쉽게 믿게 되어버려요. 근데 뭐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찾아본 건 아니지만 박원순님이 그 돌고래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그 당시의 검색 결과를 저는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최초의 플로깅 행사가 박원순님이 만든 행사다라는 글도 많이 퍼져 있는데 그 글에서 근거로 사용된 뉴스 기사 캡처에서는 헤이 플로깅 행사를 박원순님이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박원순님이 이 행사에 참석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박원순이 최초로 만들었음 크크 이렇게 덧붙여버리면 사람들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죠. 제대로 읽어보더라도 그게 진짜인지 검색을 해보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근데 이것도 당시 기사들을 검색해보면 헤이 플로깅이라는 행사는 볼보 코리아에서 만든 행사고 서울시랑 주한스웨덴 대사관이 후원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박원순 님이 행사에 참가를 했다 혹은 후원을 했다라는 것과 박원순 님이 한국 최초 플로깅 행사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극중에서 우영우가 데이트를 하면서 플로깅을 하고 돌고래 시위를 하는 게 되게 부자연스럽고 자기적이라고 비판을 하면 모르겠지만 과거에 박원순 님이 플로깅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원순 님이 연상되었을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리저리 끼워 맞춰지고 부풀려진 내용들도 분명 있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논란이 이 드라마의 작가 문지원 씨가 다녔던 학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설립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역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이 외에도 다소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주장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서류들 쌓아놓은 게 박원순님 오마주다. 류재숙 사무실이랑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집무실 구조가 비슷하다. 이런 식이에요. 지상파 뉴스 채널들도 팩트체크가 안 되는 게 많은데 필터링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너무 모든 것을 믿지 마시고 항상 내가 보는 커뮤니티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이익관계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자체 필터링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문지원 씨가 다녔던 학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원했던 학교야. 그거는 의심을 하면서 그 글을 올리는 사람의 성향이 보수 성향이진 않을까?
하는 의심은 왜 하지 않냐는 거죠. 진보에 유리한 글들을 읽는다면 그 글을 쓴 사람이 혹시 진보 쪽에 편향된 사람은 아닐까? 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냐는 거예요. 또 다른 논란은 남성 혐오 논란인데요. 이 드라마가 페미니즘을 넘어서서 레디컬 페미니즘의 사상까지 느껴진다는 그런 문제 제기예요. 가장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 건 한남동 74번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영우 엄마인 태수미가 임신을 하고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낙태를 하려고 하니까 우영우 아빠가 태수미한테 아이를 낙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 가운데에 주소 표지판이 나와 있고 그 주소가 용산구 한남동 74번지죠. 근데 74번지가 실제로 존재하면 그냥 74번지에서 찍었나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74번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주소명이 아니고 그 말은즉 저걸 굳이 제작해서 갖다가 붙여놨다는 거겠죠. 저 주소 표지판이 이 드라마에 나와야 할 이유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나올 필요가 없는 주소 표지판이거든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소품을 따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붙여놨다. 그리고 장면도 장면인데 왜 굳이 74라는 가상의 주소명을 선택했냐는 거죠. 한남이 레디컬 페미니스트 측에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 74라는 숫자는 성행위와 관련된 말장난으로 자주 이용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해당 장면의 내용과 결합시키면 남성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냐. 저 표지판이 나올 필요도 없었는데 굳이 들어갔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 아니냐? 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작년에 일어난 GS25 남혐 논란을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이미 이런 방식의 숨은 그림 찾기 남성 혐오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자백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 논란으로 인해서 GS 리테일은 주가가 대폭 하락하고 MSCI 지수에서 퇴출되는 일까지 있었어요. 이 이후로 남성 혐오가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방식으로 퍼져 있다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널리 각인이 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조심해도 모자를 판국에 구태여 오해를 살 수 있는 주소명의 주소판을 만들어서 갖다 붙여놓았다라는 게 의도였다고 해도 문제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월계수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 털보 사장이 최수연 변호사랑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우영우 친구 동그라미가 털보 사장 소개팅하고 있는 거 알면서 뜬금없이 수육 만드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걸어요. 근데 여기서 대사가 월계 수입이랑 또 뭐 넣더라? 고추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보 사장이 수육에 고추장을 왜 넣어? 하면서 짜증을 내죠. 근데 이 장면을 진짜 굳이 왜 넣었냐는 거죠. 월계 수입은 남성 혐오로 무리를 빚었던 레디컬 페미니즘 커뮤니티의 대표격 아이콘이기 때문에 GS25 포스터 논란에서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이미 남성 혐오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개연성도 없이 굳이 이런 장면을 넣어서 월계수랑 고추장을 언급했다는 것은 남성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장면을 넣은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GS25와 마찬가지로 그럴듯한 해명이 나오거나 스스로 의도가 있었다라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이런 모든 논란들은 의혹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이게 정말 억지스러운 주장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느껴지는 건 다 다른 것이고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문제는 제작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만 고려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도 절대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남성 혐오를 하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조심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렸죠. 니그로라는 단어도 원래는 그냥 검은색이라는 뜻이었고 흑인 분들을 비하하는 의미가 전혀 없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단어를 흑인 비하의 용도로 사용을 했고 부정적인 의미가 생겨버린 지금은 N워드라고 따로 부를 정도로 금기시되는 단어가 됐죠. 따라서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만으로도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이 외에도 정치적 올바름이나 페미니즘적 요소가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돌고 있지만 페미니즘 사상을 갖는 것은 존중받아야 할 사항이지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PC나 페미니즘적 요소를 작품에 잘 녹여냈는가에 대한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제작진들의 역량 문제이기에 작품성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할 문제지? 페미니즘이 문제다, PC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페미니즘이나 PC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 이 드라마가 갖는 문제점은 페미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페미 이념이 들어가든 PC 이념이 들어가든 진보가 들어가든 보수가 들어가든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본인의 사상을 녹여낼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작품을 소비하는 사람들 또한 각자가 느끼는 대로 감상할 수 있는 해석의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완성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라던가 남성 혐오가 연상되는 부분을 느꼈죠. 작가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의도하지 않았다 한들 사회문화의 최전방에 서 있는 드라마를 만들면서 사회의 민감한 이슈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시청자들이 불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의 장면들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철저하지 못하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를 의도했다고 한다면 더더욱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영우 제작진들은 이런 논란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지나친 해석과 억측을 자제해라 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런 입장문은 불편감을 느꼈다고 항의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내가 피해자고 너가 가해자다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작가는 본인의 사상을 반영할 자유가 있는데 시청자는 자기가 느끼는 대로 해석하고 비판할 자유가 없다라는 얘긴가요? 사람들이 니그로라는 표현에 대해서 비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장면에 구태여 니그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는 검은색을 의미한 거기 때문에 잘못 없어, 지나치게 해석하는 니들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대처였고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예민해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소재들은 사실 다루기가 그렇게 만만한 주제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찰을 통해서 민감한 소재를 문제의 여지 없이 훌륭하게 소화해내기만 한다면 욕을 먹지 않겠죠? 아메리칸 히스토리 X 같은 작품도 생각이 나고요. 예민하고 감정적일 수 있는 소재를 갖고 만든 영화니까요. 반면 탑건 매버릭 같은 작품을 보면 제작진들이 의도적으로 불필요하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장면을 싹 다 빼버리려고 적국이 어느 나라인지 적 전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인종인지조차 보는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철저하게 가려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예민한 주제들은 피할 거라면 철저히 피해야 되고 다룰 거라면 세심하게 제대로 다뤄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렇게 철저하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회피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아메리칸 히스토리 X같이 민감한 문제도 정면 돌파해서 깊은 성찰과 함께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주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남은 건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 느낀 것뿐이 없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내용을 많이 말하게 됐는데 우영우라는 캐릭터 하나만큼은 정말 매력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너무 비현실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박은빈 배우의 연기는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이 드라마의 애청자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기분이 나빠지셨거나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빨간 버튼을 눌러서 적대감을 표시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